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자, 오늘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도 민주당을 발전시켜 주셔야 대구가 발전합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태우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지역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관련 기사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이철우 지사가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운영 계획을 통해 밝힌 입장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북 도민들이 찬성을 안 하면 이거 뭐 쉽지 않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구 경북이 합의해야 할 선결 과제들을 좀 짚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어떤 부분부터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그 경북 북부 도민분들의 어떤 그 소외감 부분이 전에도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네. 예, 그 부분이 전부터 예견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 핵심적인 공공기관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안심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으로 압니다. 예,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못하거나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협의, 조정, 설득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그러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북 북부권을 가장 먼저 선결 과제로 꼽아주셨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네. 먼저 권영진 시장 때 행정통합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난센스 중에 난센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즉흥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중요한 행정통합을 여론조사, 주민투표가 아닌 여론조사 하겠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금방 또 변호사님 말씀하신 안동, 예천 등은 적극 반대하고 경북도 의회에서도 반발하고 있고 대구하고 경북이 붙어는 있는데요. 대구는 네. 완전 소비도시고 경북은 주로 농촌 지역이 많은 도시라 좀 이질적입니다. 말은 똑같은데 이 환경은 다르다. 말씨는 똑같은데. 말씨는 네. 똑같은데. 네네. 그리고 구미, 포항, 경상, 경주는 상당히 혜택이 있을 듯하고요. 저 위쪽으로 안동, 상주, 영주, 예천, 정송, 의성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인구가 줄어들 거로 염려가 됩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 문제, 네. 대구하고 경북의 주도권 문제, 행정기관 통합에 따른 인원 재배치 문제, 통합에 따른 지역 내 국가기관도 있거든요. 네. 이 국가기관 조정 문제 이런 등등이 많은데 지금 온 시내에 우리 통합하면 대구 경북 통합은 2대 도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관변단체 현수막이 많은데 이게 면적만 넓어진다고 2대 도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구만 좋아서도 안 되고 네. 경북도 같이 어떤 이익, 실익이 있어야 이게 윈윈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일방적으로 특히 홍준표 시장이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북도지사는 미온적이다 이래. 미온적이다. 태도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흡수통합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네. 그 여러 가지 강론이 없는 큰 사안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강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큰 방향을 잘 보아야 되는데 만약 대구 경북 통합의 큰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왜 지금 부산 경남이라든지 충남권이라든지 호남권도 일제히 그러한 메가 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문제의식이 분명히 우리 사회의 기저에 지방소멸의 위기감 네. 그리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지방소멸을 돌파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 방향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메가 통합 부분이 문제의식이 옳다는 것을. 메가시티라는 것이 전 시대적인 흐름이다. 네. 예, 아니 통합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제가 그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과정이. 지금 수도권하고 지방의 양극화가 돼가지고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균형 발전을 못해서 통합을 하는데 또다시 대구하고 경북하고 이 균형 발전을 하는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된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밀어붙인다. 좀 주민들 얘기를 홍준표 시장 좀 들으시라. 좀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죠. 밀어붙이기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정에서 이건 너무 좀 세부적인 부분으로 지금 초기부터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행정
수도권 이양 문제에 대해서 이철우 지사와 홍준표 시장이 지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거는 맞나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큰 방향에서 그 네. 여러 가지 분권이 강조되고 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통합에 대해서 이래 한번 누가 물었대요. 그러니까 대답이 홍준표 시장이 잘하시겠죠 뭐. 아, 방금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미온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가 지금 중앙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 이랬는데 이거를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은 2단계로 네. 없애겠다는데 그러면 그 중에 있는 기초단체는 뭐가 되느냐는 게 이철우 지사의 또 다른 염려인 거죠. 저 2단계 축소라는 것은 기존에 도 자체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이제 줄어든다는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동상이몽이 되지 않도록 아마도 긴밀한 소통이 반드시 좀 있어야 되는 것이 대구 경북 통합의 전제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좀 핫 이슈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4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비전 발표회를 또 강남에서 했더라고요. 네. 이 부분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그 각 후보들을 우선 좀 보면요. 그 한동훈 후보 경우에는 승리, 변화, 외연 확장 이런 키워드를 들면서 수도권, 중도, 청년 쪽으로 그리고 유능한 해답 제시하는 정당 이런 비전을 제시했고요. 네. 원희룡 후보 경우에는 정치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크게 4가지를 들었는데 그중에 첫째로 이제 민생을 들면서 금리 낮추기 그리고 물가 안정 이 부분을 들었습니다. 둘째로 그 신뢰에 기반한 협력이라는 당정 관계를 들었고요. 거기에 주목하신 건가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사법 리스크를 피하는 야당 대표와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그런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나경원 후보 경우에는 민심을 알고 싸울 줄 알고 이겨본 수도권 원내 5선 그 원내 대표라는 점을 그러니까 원내에 있는 당 대표라는 점을 아주 강조했고요. 네. 그리고 뿌리가 튼튼해야 개혁과 확장이 가능하다 이런 비전을 말했습니다. 윤상현 후보 경우에 조금 독특했는데요. 그 지금 국민의힘 공동묘지의 평화로 비유하면서 사슴들이 너무 많으면 풀을 모두 뜯어먹어서 생태계가 오히려 파괴됐다. 늑대가 없어졌을 때. 그래서 본인이 그러한 생태계를 다시 살리는 보수의 늑대가 되겠다. 이런 그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네. 그러한 그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총평을 외람되지만 해보자면은 네네. 이게 이제 좋은 말 잔치로 끝나지 않아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네. 그 핵심적으로 저는 정체성 어떤 보수의 정체성 역사와 서사에 기반한 그런 부분이 좀 다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정체성에 기반한 비전도 그냥 그 미래 우리 지금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인 큰 과제들에 대한 비전 그런 부분 그런 것의 바탕에서 최우선 과제를 짚어주는 시대 진단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드러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네 있었습니다. 분 다 그게 좀 부족했다. 이렇게 그런 보시는 부분은 거죠? 조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기존에 우리 대구 경북에 왔는 말들을 한번 쭉 생각해 네. 보십시오. 4명의 대표들이요. 예, 한동훈 당대표 대표가 후보들이. 네. 대구 경북이 나의 정치적 고향이다. 뭘 해주겠다는 말은 없고 고향만 이야기하고요. 원희룡 후보는 대구의 아들이 되겠다. 이 뜻은 아직 한 번도 아들이 된 적이 없다는 말이고 나경원은 대구 경북 시도민과 케미가 잘 맞대요. 이때까지 뭘 했어요. 수도권 또 원내 의원이라고 방금 도 변호사가 하셨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똑같은 말 하거든요. 대구 경북이 내 정치적 고향이다. 아니 다른 도시에 가서는 뭐를 해주겠다. 구체적인 사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특히 대구 경북에 오면 이렇게 정치적 고향이다. 아들 되겠다. 케미 맞는다라는 말로 호도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대구 경북 사람들은 의리가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 찍어주는데 제발 대구 민생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를 해주겠습니다. 10년 대계, 50년 대계, 100년 대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대구에 필요한 것을 경북에 필요한 것을 뭘 해주겠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특히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우파 이념에 투철한 정당 이런 말 해가지고 논평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굳이 말 안 하는데요. 좀 제발 이 당대표 대구에는 지금 대구 경북
부울경해서 65석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60명이 국민의힘 의원들인데 이번에 당대표라든지 최고위원 후보 한 명 없습니다. 이런 정당인데 우리가 계속 우리는 의리라 하면서 제 고향 사람들은 찍어주고 계시거든요. 국민의힘 당대표라든지 최고위원이라든지 특히 영남 의원 60명들 지역구 의원 60명들 반성해야 돼요. 무슨 리더십 하나 당에 안 하고 여기 대구에서만 계속 큰소리 뻥뻥 치는 동네 골목도장을 하고 이걸 보통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방구석에 여포라 그러잖아요. 여포. 중앙당이 좀 소외받고 있다는 얘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그 방구석의 여포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뭐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국회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그 원내 앉아 있다기보다는 그냥 뭐 복도에서 소리치고 극한 대치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헌정사상 초유로 수사검사를 탄핵하는 4명을 그러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수사검사가 그 엄희준 강백신 검사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수사한 검사, 그리고 박상용 검사 경우에는 대북 송금을 수사한 검사, 김영철 검사 경우에는 민주당 돈봉투를 수사한 검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런 법원이 있는데 피고인이 검사를 신문하는 격입니다. 거기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지금 변호인이었던 분들이 의원에 앉아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그 법사위라든지 이런 국정감사조사 때의 갑질은 슈퍼 갑질인데 검사들을 불러서 슈퍼 갑질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에 대해서 의결만으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헌정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구에 어떤 사업을 가져오고 이런 것을 논할 단계도 아닙니다. 아니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그 원내 국회의원 지금은 지역구 90석이고 그 비례 108석 아닙니까? 18석에서 그 사람들 인기 투표했는 게 원내대표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국민과 전 당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영남의 맹주 자리를 정도 할 수 있는 영남 국회의원들 좀 나와 달라 이 말이라요. 그게 제가 그 골목대장으로 한 겁니다. 네. 지금 국회로 한번 그럼 가볼게요. 지금 이제 아까 극한 대치 상황 이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어제 필리버스터가 이제 사실상 오늘 이틀째란 말이죠. 이게 아마 오후에 표결로 갈 거라는 전망이 많던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각다 뭐 대구에 있는 국민의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어제 그 종결 짓는 그 민주당 절차가 들어가 버려서 사실상 오늘 표결이 거의 강력히 예견되고 네. 있는 거로 보이는데 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특검법은 우리나라에는 일반 특검법이 있어서 그 사안이 있을 때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해서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이 이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당만으로 그 특검을 임명하도록 굳이 법을 만들고 그 특별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관련 인지 사건도 마구 조사할 수 있게 하고 브리핑도 거의 사실상 무제한으로 하게 하는 그러한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특별법이 전에 거부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할 테면 또 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헌정질서 발전에 도저히 맞지 않고 정략적으로 대통령 흔들기 그리고 유사 탄핵 사태 이러한 것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물극필반이라는 주역의 그러한 고언을 가지고 경고하는 말씀도 논설위원들이 있었는데요. 반드시 너무 그 힘은 절제할 때 그 의미가 있고 돋보이는 것이지 그 힘을 갖고 있다고 다 행사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돌이키게 된다라는 점을 좀 꼭 기억했으면 싶습니다. 예, 지금 최혜병 특검법이 오늘 통과할 것 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서 남자로 태어나서
병력 의무가 있어서 그 중에서도 해병대를 자원 입대했는 해병 대원이 사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있는데 당연히 좀 밝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통상 옛날부터 60만 대군 중에 해병대 겨우 2만에서 한 2만 5천 명 될 거예요. 저도 해병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발 해병대의 역사는 해병대원의 역사지 해병대 장군의 역사가 아닙니다. 해병대는 해병대원의 죽음을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이런 강력한 신조가 있고요.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명명백백 밝혀야 하는데 자꾸 국민의힘이라든지 여당은 이 물타기를 하는 듯해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해병대원 말씀하셔서 아주 그 국회 앞에 며칠 전에 해병대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면서 엄청난 과격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해병대원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제가 금방 말했잖아요. 주로 장군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이 그분들이 자꾸 제가 해병대는 해병 병사들의 역사인데 그 장군들이 장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그 탄원서까지 내셨더라고요. 최상병 어머니께서. 아마 해병 일주기가 7월 19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까지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혜 강좌의 혈투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도태우 변호사,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